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빅의 조우종 연구원과 함께 자리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켓 서머리 전날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먼저 마켓 서머리 소개해 주겠습니다. 전날 7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3,472.9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어 선전 성분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5% 상승한 14,151.1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홍콩 항생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6% 하락한 28,621.9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한 상하이 선전 두 증시는 간밤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와 전세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시진핑 주석이 기후 정상회의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했습니다. 섹터별로는 특히 춘절 이후 조정을 받았던 백주 섹터가 최근 실적 호조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융 섹터는 전날 중국 은보감의 샤오웬치 부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부실채권 급증의 위험성을 경고한 탓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지수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고강도 반독점 규제와 긴축 전환 우려, 미중 갈등의 지속 등의 원인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어제 3대 지수는 홍콩과 이 본토가 갈리는 흐름이 나왔네요. 예, 홍콩 항생지수가 좀 더 하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미증시 하락이 좀 강하게 아시아 장시에도 영향을 미친 여파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제약, 바이오 쪽은 좀 상승을 했고, 금융업 위주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매크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 매크로 뉴스는 보아오 포럼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리고 신형에너지 저장장치 투자에 대한 관련된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아 포럼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1년 보아오 포럼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아시아의 국가들이 20년 동안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촉진해왔고, 그 결과 아시아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력있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대1로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이며 공동 참여, 공동 협력,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이 이미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터키 등 1대1로 국가들과 함께 백신 생산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염병 확산 방지, 공중위생, 전통의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긴밀한 녹색 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며 녹색 인프라, 녹색 에너지, 녹색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고 1대1로의 녹색 발전과 국제연맹 관계 구축을 확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보아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많은 시장이 주목을 했는데, 일단 1대1로나 백신 생산 협력 등 어떤 중국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아 포럼은 어떤 성격의 회의인가요? 보아오 포럼은 이제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국가 간의 협력이랑 교류를 목적으로 2020년 4월부터, 네. 2002년 4월부터 네. 매년 중국의 하이난 보아오라는 곳에서 개최되는 포럼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4월 18일에 열려서 어제 폐막하였습니다. 네, 약간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일종의 아시아판 뭐라고 하셨죠?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 네, 보아 포럼입니다. 다음 기사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기사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약자로 AII라고 하는데요. 진리친 총재는 2021년 보아오 포럼 연례 회의에서 비록 AIIB의 정식 명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지만 AIIB는 전 세계를 향해 열려 있으며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라면 어느 국가든 가입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IMF의 회원인 이들 국가와 국제협력에 있어 공동협력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IIB는 비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출을 점진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도 대출을 제공할 것이며 비아시아 지역의 대출 비중을 최소 25%까지 늘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네, AIB 이거 굉장히 많이 좀 들어봤던 상황인데 최근에 또 같이 등장했고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 보어 포럼과 같은 시기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런 보어 포럼이나 AIB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비아시아 국가 협력 증가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 AIB는 어떻게 설립된 기관인가요? 2013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창설 제안으로 2014년 아시아 21개국이 모여 창립했으며 네. 2017년 기준으로 70여 개 국가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방 국가들도 가입되어 있으며 네.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세계은행과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약자로 ARIB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은 주로 인도와 아세안 네. 지역에 많이 투자하는 반면에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중이 다자주의 대 다자주의를 붙는 상황 속에서 나온 기사 같네요. 세 번째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세 번째 기사는 신형 에너지 저장 발전에 대한 저장 발전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국 발개위 및 국가에너지국은 신형 에너지 저장 발전 추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신형 에너지 저장 장치 상업화 초기에서 규모화 발전 및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 혁신 기능을 개선하고 핵심 기술 장비의 독자적인 제어 수준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저비용, 높은 신뢰도, 비교적 긴 수명 등의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준 체계와 산업 체계를 나날이 보완해 시장 환경 및 상업 모델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고 설치 규모가 3천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신형 에너지 저장의 전면적인 시장화 발전을 실현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수준이 전 세계 선두에 위치하겠다고 밝히며 신형 에너지 저장 장치는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이끄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탄소 중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죠. 이게 필요한 인프라죠.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저장 꽂았으니까 에너지가 날아가 버리니까 네. 이런 저장 장치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태양력, 뭐 이런 관련 기업도 있겠지만 저장 장치 관련 기업들도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기사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상장 기업 뉴스는 어떤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기업은 태양광 대장 윤기실리콘과 백주 대표주 중에 하나인 수정방,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 회사 상해가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윤기실리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윤기실리콘은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36% 증가한 158억 5,400만 위안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24% 증가한 25억 200만 위안을 기록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배경으로는 실리콘 웨이퍼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세부적으로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약 20기가와트이고 모듈 출하량은 약 6기가와트로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1분기 실리콘 웨이퍼 가격 또한 실리콘 원자재 가격보다 초과 상승하면서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동사의 공급체인 능력 또한 우수해 매출 총이익률이 32%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요가 계속해서 강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2분기 실적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네, 윤기실리콘, 태양광 관련 기업이죠. 지난번에 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이 기업을. 예. 또 가져오셨는데, 그때 수소에너지 관련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가요?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동일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아마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윤기실리콘이 많이 집중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그 태양광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한번 차후에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크게 한번 올랐다가 잠시 주춤한 상황인데, 네. 그때 올랐을 때는 좀 기대감을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적이 뭐 매출은 80%, 순이익은 40% 정도까지 상승하는 이런 그림에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실적을 계속 꾸준히 체크해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다음 기업은 백주 기업 수정방입니다. 네, 이것도 저번에 말씀하신 네, 기업 맞습니다. 같은데, 예, 말씀해 주시죠. 수정방은 1분기 실적 호조와 장양조 사업 추진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지난 12일, 13일 기대에 부응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주가는 천정무시로 치솟아 4월 21일 오전 주당 109.6위안으로 5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108.95위안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4월 9일 저녁 수정방이 1분기 실적 예상 공고에서 2021년 1분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7%, 70.2% 증가할 것이라고 공시하였습니다. 수정방은 당시 이런 실적 증가의 원인으로 중국 내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백주 시장이 2020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된 점을 꼽았으며 시장의 파악과 새로운 성장점을 찾는 데 주력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번 그 4월 9일인가요? 네. 그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그때 이제 점상한가를 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굉장히 평소보다 다른 거래량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52주 신고가가 나와 있는 그림이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쨌든 그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의미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모멘텀이 있는 관련 기업들도 잘 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가요? 다음 기업은 상해과학라고 한국어로 치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정도에 해당하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상해과학은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상해과학은 2021년 1분기 실적 보고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억 위안,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한 1억 6,900만 위안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으나 이후 사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오프라인 실적의 반등이 뚜렷해졌으며 오히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네, 상해가 중국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죠. 이게 중국 투자 초기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기업인데 주가는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또 코로나19의 타격을 직격탄을 받았던 기업인데 네. 이 종목에 대한 그 기사를 선택을 전날하시잖아요. 네. 전날하시는데 이게 또 전날 가격인 거고. 지금 이 실적 발표를 보시고 종목을 보셨는데 지금 상해가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컸을 텐데 네. 또 오프라인 베이스고 네. 네.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오프라인 실적과 온라인 이제 채널에 대한 소통을 한 번 더 발표해 주었는데요. 네.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백화점과 일반 슈퍼 기준으로 오프라인 채널이 각각 170%와 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까지는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구성만을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는 비교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작년 4월에 이제 로레알 출신의 CEO를 영입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채널의 구조를 조정하고 온라인 생방송 횟수와 비율을 최적화한 결과 올해 1분기 온라인 시장에서도 높은 자릿수의 성장을 이뤄냈고 이제 이익 능력 또한 현저히 상승하여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어제 오후에 났고 네. 그게 오프라인 기준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개념의 상한가를 갔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해가가 오프라인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회사인데 네. 로레알 출신 CEO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을 네, 맞습니다. 상당히 또 끌어준다는 상황인 거죠. 네. 흥미롭게 볼만한 뉴스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조우종 연구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